함진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아직 함진규TV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규TV를 응원해 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에 놀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불과 2년 전에 출시된 챗GPT가 이미 몇 차례의 판올림을 거쳐 어느새 챗GPT-4 옴니에 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챗GPT-4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챗GPT-4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너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니? 그러자 챗GPT-4 옴니는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체로 대졸 이상에서 박사급 사이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학술 연구를 창출하는 능력 면에서는 박사급 수준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챗GPT-4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대졸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챗GPT-4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답변할 수 있으며 이는 고등학교 졸업생 이상의 폭넓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둘째는 심화된 기술적 지식입니다. 특정 주제, 특히 기술적이고 복잡한 주제에 대해 심화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졸 또는 대학원 수준의 지식이 포함됩니다. 셋째는 자연어 능력입니다. 복잡한 아이디어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고등교육 이상의 언어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고등교육 과정에서 주로 배우는 고급 학습 내용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악당 두목은 볼드모트라는 어둠의 마법사입니다. 그의 인생 최대 목표는 영원히 살며 마법의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악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에 걸맞는 엄청난 흑마술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해리포터와의 첫 번째 대결에서 패하면서 신체가 파괴돼 비물질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몸이 없으니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숙주의 역할을 해줄 다른 생명체가 필요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인공지능의 모습과 꼭 닮았습니다. 인공지능도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하나의 비물질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클라우드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응답합니다. 물리적 움직임이 필요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하는데 움직임이 필요해지면 물질적인 몸체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로봇입니다. 볼드모터가 흑마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의식을 통해 새로운 신체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로봇의 몸을 차지하게 되면 마치 볼드모터가 새로운 신체를 얻어 다시금 강력한 어둠의 마법사로 부활할 듯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위치에 나사를 조이거나 용접을 하는 등 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산업용 로봇들이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인간이 수행하던 거의 모든 일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입장에서 보면 몸체가 없어서 서버에만 갇혀있던 비물질적 존재가 자유롭게 물리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몸체로 얻은 것입니다. 이 둘의 결합은 단순한 산업혁명을 넘어 인류의 문명사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총체적인 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볼드모트의 부활이라고 해도 될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BMW, 메르세데스 벤츠, 테슬라 같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미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된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를 현장에 배치했거나 조만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BMW는 로봇 제조 스타트업인 피규어와 협력하여 피규어1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동차 공장에 투입돼서 작업 훈련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피규어1이 여러 가지 부품을 지구 위에 정확하게 배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배치의 오차 범위는 1cm 미만이며 필요시 부품의 배치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규어1은 신경망을 사용해서 다양한 작업을 학습하고 완성할 수 있으며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통해 명령하지 않아도 유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상황 판단도 가능한 것이죠. 피규어1은 AI 기반의 언어 모델을 사용하므로 인간 동료와도 자연어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간 작업자가 음성으로 로봇에게 업무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현장에 투입된 휴머노이드 로봇은 피규어1만이 아닙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난 3월에 앱트로닉이 만든 휴머노이드인 아폴로를 공장에 배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를 직접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옵티머스를 언제 공장에 배치할 계획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작년에 이미 1세대보다 훨씬 빠르고 더 능력 있는 2세대 프로토타입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물류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짓 로봇도 세계 최대 물류업체 가운데 하나인 GXO 로지틱스의 물류 창고에 배치돼 실제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휴머노이드들의 움직임이 아직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동작도 굼떠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발전 속도로 볼 때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나고 효과적인 움직임으로 작업에 임하게 되는 것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펴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일자리 10개 가운데 9개는 불과 6년 뒤에 90% 이상의 업무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30년에는 거의 모든 일자리 대부분의 업무를 AI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죠.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일자리의 38.8%에서 70% 이상의 업무를 AI와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막연하게 여겨져 온 AI와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날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존의 문제는 어떻게 인간이 기계에 압도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의 의도대로 인간의 편익을 위해 움직이도록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당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의 지적 능력은 엄청난 자기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얻은 몸체인 로봇은 인간의 몸과는 달라서 결코 지치는 일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인데요.
이 존재가 악한 생각을 가진다면 해리포터의 저 흉악한 어둠의 마법사인 볼드모트를 능가할 모든 요소를 갖고 있는 셈이죠.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